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뭐다? 내부적으로 비율을 갖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미지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이미지는 내부적으로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지한테 별도의 너비 높이를 주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만 써볼게요. div에 이미지 뭐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자식으로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볼 겁니다. 이미지는 동일하게 그냥 520으로 통일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div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감싼 이유는 얘네들 이렇게 나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미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비율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거 너비를 400으로 주니까 얘가 이렇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얘를 조금 높이를 늘려볼게요. 한 700 정도? 좀 많이 커질 텐데. 자,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나왔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의 너비 높이가 정확하게 몇이 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400, 800으로 그냥 바꿔볼게요. 그러면 400, 800이니까 정확하게 1대2 비율이겠죠. 그죠? 1대2 비율인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한 200, 400이라 해볼게요. 얘 200, 400을 하면 얘도 1대2 비율.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그냥 1대2 비율로 이런 식으로 맞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div의 자식인 요 이미지한테 너비를 한번 줘볼 거예요. 너비를 제가 지금 몇이에요? 조금 좀 줄여볼게요. 이번엔 너비를 200픽셀을 줄여볼게요. 자, 이 너비를 200픽셀이라고 줄이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 모양이랑 똑같이 됐죠. 그죠? 저는 지금 높이를 준 적 있나요? 없나요? 높이를 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고유의 비율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00, 800이니까 이거는 제가 일부러 비율을 맞춘 거란 말이에요. 1대1 비율로 맞춘 건데 근데 얘한테 여러분들이 이미지한테 너비만 줬을 때 너비를 줬을 때 그 너비가 200픽셀이 되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높이도 같이 조정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비를 200픽셀 주니까 얘가 높이가 몇처럼 된 거다? 마치 원래는 800픽셀이었지만 그 너비 때문에 지금 400픽셀이 된 걸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높이도 마찬가지일까요?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높이를 요거 잠깐 주석 걸고 하이트를 400픽셀을 줬고요. 자, 하이트를 400픽셀 주니까 어때요? 똑같죠? 결국에는. 그죠? 그렇다는 건 뭐예요? 현재 이미지는 내부적으로 비율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너비 또는 높이 둘 중에 하나만 줬을 때 그 비율에 맞춰서 얘가 알아서 줄고 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너비를 지금 400픽셀인데 이걸 500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500으로 바꾸면 마찬가지로 그 1대2 비율에 맞게 높이 또한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미지는 너비 또는 높이 둘 중 하나만 부여했을 때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비율에 맞게 늘고 줄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이었는데 자, 근데 제가 요거를 잠깐 좀 줄여볼게요. 200으로 그냥 임시적으로 줄일 건데 자, 이번에는 내부의 자식인 이미지한테 너비를 줄 거예요. 너비를 제가 예를 들어서 한 300픽셀을 줬어요. 300픽셀. 그러면 300픽셀 주게 되면 1대1 비율로서 이미지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제가 얘한테 예를 들어서 높이를 한 500픽셀이라고 이렇게 줘버렸어요. 자, 500픽셀이라고 주니까 어때요? 이미지가 지금 짜부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제가 좀 더 낮춰볼게요. 400이라고 줘보겠습니다. 자, 400이라 주니까 어떻게 되죠?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짜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너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너비는 지금 1대1 비율이라서 너비가 400픽셀인데 제가 너비를 100픽셀로 이렇게 줄여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비율이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지는 내부적으로 비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비 또는 높이 둘 중 하나만 줬을 때 걔가 알아서 자기의 비율에 맞게 늘거나 줄거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당 비율을 무시한 채 내가 강제적으로 너비 또는 높이를 둘 다 이런 식으로 줘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미지의 비율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너비 높이 둘 중 하나만 주던가 아니면 너비 높이를 준다 했을 때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비율에 맞게 주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무시한 상태에서 내가 강제적으로 너비를 늘려버리거나 또는 높이를 이런 식으로 뭐 만들고 너비를 줄이거나 하게 되면 이미지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깨져버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인데 비율을 무시한 채로 여러분들이 너비 또는 높이를 강제로 부여하게 되면 이미지 비율이 깨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미지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그 이미지 비율을 맞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미지를 하나만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섹션이라고 저는 쓸게요. 섹션에 이미지라고 이렇게 적어줄 거고 그러면 섹션 이미지는 요 녀석을 말하는 거죠. 요 녀석을 말하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미지의 비율을 조금 깨트려 버릴 거예요. 깨트려. 섹션의 이미지다. 자, 얘는 그냥 너비는 200픽셀로 주고 높이를 조금 제가 높이를 한번 깨트려 볼게요. 자, 높이는 한 600이라고 이런 식으로 깨트려 볼 건데 한 500 정도가 낫겠네요. 500. 500. 한 300이라 써볼까요? 좀 더 줄여볼게요. 자, 어쨌든 이미지 비율이 지금 깨졌죠. 높이가 지금 줄어드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마치 납작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미지 속성에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오브젝트 핏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오브젝트 핏 속성을 컨테인이라고 줄 건데 자, 컨테인이라고 줬을 때 이미지 모양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이시나요? 자, 지금 이미지가 비율이 지켜진 거예요? 안 지켜진 거예요? 이미지의 비율이 지켜진 겁니다.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200, 400에 대한 비율이 지금 1대2 비율이 지켜졌는데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발생했죠? 여백이 발생했어요. 공간이. 왜 그러냐면 이거는 오브젝트 핏 컨테인에 대한 속성인 건데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핏 컨테인을 주게 되면 얘는 양옆에 또는 위아래 공백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브젝트 핏 컨테인은 뭐다?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좌우 또는 위아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브젝트 핏 컨테인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떤 특정 이미지를 쓴다고 했을 때 공간은 요만큼 있어요. 공간은 요만큼 있는데 여러분의 해당 이미지를 쓰다 보니까 내가 강제적으로 너비 높이를 부여해가지고 그 이미지의 비율을 이런 식으로 늘려버렸어요. 내가 강제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미지 비율은 깨져 있는 상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핏 컨테인이라는 속성을 딱 주게 되는 순간 이 공간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지금 공간이라는 거는 이 빨간색 보더칠한 부분이죠. 얘는 지금 이 너비가 200이고 높이가 30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비가 높이 300인 이 박스 안에서 이미지는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양옆에 이런 식으로 공백이 발생한 건데 또는 여러분이 높이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얘가 위아래가 이런 식으로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아래가 이렇게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지를 내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조금 천차만별로 디자인하는 게 가능한데 자, 여튼간에 이렇게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이제 이미지를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디자인을 하고 싶다면 오브젝트 핏이라는 속성을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아티클이라고 써볼게요. 아티클 써볼 건데 자, 그러면 해당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아티클이라고 이렇게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아티클. 자, 그러면 너비는 제가 너비는 한 400이라 쓰고요. 높이 같은 경우는 한 600이라 적어볼게요. 자, 600 컨테인은 당연히 지우고요. 그럼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미지가 살짝 깨졌죠, 그죠? 요거를 조금 더 늘려볼까요? 500이라고. 자, 그러면 현재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비율이 깨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오브젝트 핏 컨테인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오브젝트 핏 커버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커버. 자, 커버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이게 이미지가 얘가 알아서 자기가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공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 잘림이 발생한 걸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제가 이거를 조금 줄여볼게요. 높이를 400, 너비는 한 100이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이걸 딱 줄여버리면 어떻게 난다?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를 오브젝트 핏 커버라는 걸 딱 주는 순간 얘가 어떻게 된다? 지금 아파트 건물이 사라졌죠?
그건 왜 그러냐면 얘가 주어진 공간 안에서 자기가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그 공간을 채우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좌우 또는 위아래 잘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커버도 여러분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내가 만약에 좌우 또는 위아래 잘림이 발생하다 하더라도 이미지를 좀 채워야 된다고 하면 그럴 때는 오브젝트 핏 커버라는 속성을 쓴다.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공간이 있는데 이미지를 내가 비율을 이제 무시한 상태에서 만들어 놨더니 이미지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핏 커버를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밖으로 벗어나가지고 위아래 잘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는 이미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좌우의 잘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지금 오브젝트 핏 커버라는 속성을 주니까 좌우에 잘림이 발생한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오브젝트 핏 컨테인과 커버라는 속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죠. 다섯 번째 오브젝트 핏 커버, 얘는 뭐다?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간을 메꾸기 때문에 좌우 또는 위아래 잘림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안 적어도 돼요. 제가 어차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미지는 내부적으로 비율을 가지고 있고 이미지는 너비 높이 둘 중 하나만 부여했을 때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비율에 맞게 늘고 줄고 한다. 그리고 비율을 무시한 상태에서 여러분 너비 높이를 강제로 부여하게 되면 이미지 비율이 깨지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핏 컨테인과 커버라는 속성을 줄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좌우 또는 위아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 오브젝트 핏 커버 같은 경우는 비율을 유지한 상태에서 공간을 메꾸기 때문에 좌우 또는 위아래 잘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디자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정답이라는 거 없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비율을 그냥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게 사실 베스트인 거죠. 근데 보통 오브젝트 핏 컨테이너는 잘 안 써요. 왜냐면 위아래 공백 또는 좌우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잘 안 쓰고 만약에 쓴다고 하면 이 커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속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